혹시 주변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수억 원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진 않으셨나요? 전 세계 자산의 80%를 상위 1%가 독점하고 있다는 통계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아니라 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부자들의 금고는 더 높이 쌓이고 여러분의 주머니는 더 얇아지는가 하는 그 잔인한 메커니즘입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운이 좋거나 정보가 빨라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칠 때 어디에 올라타야 하는지 그 생존 법칙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현금을 손위에서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에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이 녹아가는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들은 아이스크림이 형체를 잃기 전에 얼른 냉동고를 삽니다. 여기서 냉동고는 바로 주식, 부동산, 금과 같은 실물 자산입니다. 냉동고는 전기가 필요하고 관리비도 들지만 일단 그 안에 아이스크림을 넣어두면 더 이상 녹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냉동고 자체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세상에 돈이 흔해져서 김밥값이 오르면 김밥을 만드는 가게의 가치와 그 가게가 새 들어있는 건물의 가치도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물가 상승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부자들은 이 냉동고를 내 돈으로만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은행에서 아이스크림을 빌려옵니다. 지금 빌린 아이스크림 100개는 아주 크고 단단하죠. 하지만 10년 뒤에 갚아야 할 아이스크림 100개는 이미 절반 이상 녹아버린 작은 덩어리일 겁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내가 갚아야 할 빚의 실질적인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결국 부자들은 가치가 떨어질 현금을 빌려 가치가 올라갈 실물 자산을 선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 돈으로 자산을 산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빚이 줄어드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의 불평등을 만드는 가장 거대한 엔진입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저축만 하며 현금을 쥐고 있을 때 그 현금은 보이지 않는 통로를 통해 자산가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비싸진 김밥값을 지불할 때 그 돈은 원재료 주인과 건물주 그리고 기업 대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의 노동 가치를 빼서 부자의 자산 가치로 옮겨주는 보이지 않는 부의 강탈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남의 냉동고를 채워주기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큰 건물을 사거나 주식 천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 손 안에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냉동고에 옮겨 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절대 여러분의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고 물가가 오르는 속도는 여러분의 월급 인상분보다 언제나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현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경제적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저축의 시대가 아니라 자산 전환의 시대입니다. 이 흐름을 타지 못하면 내일의 당신은 오늘보다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가 숨기고 있는 가장 차갑고도 명확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남들이 열광할 때 같이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내 자산이 증식하는 속도를 어떻게 앞지르게 할 것인지 그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경제 안경을 통해 그 구조를 하나씩 파헤쳐 가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덧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이 아닌 단단한 냉동고를 소유한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남의 배를 불려주는 소비자가 될 것인지 내 자산을 지키는 주인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입니까? 10년 전 김밥 한 줄 가격을 기억하시나요? 딱 1,5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기본 김밥도 4,000원을 훌쩍 넘습니다. 10년 사이에 무려 160%가 넘게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의 월급도 그만큼 오르셨나요? 만약 내 월급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난 10년 동안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당신의 노동 가치가 통째로 해킹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화폐의 사망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번 돈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녹아버리는 아이스크림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달콤하고 단단해 보이죠. 하지만 경제라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가치는 실시간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돈을 풀 때마다 태양은 더 뜨거워집니다. 돈이 흔해질수록 당신이 가진 10,000원짜리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장 잔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격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바뀌는 게 바로 여러분의 월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식재료비가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고 기업이 이윤을 다 챙기고 난 뒤에야 비로소 노동자의 임금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미 물가는 저 멀리 달아난 티죠. 결국 우리는 물가라는 이름의 폭주 기관차를 맨몸으로 뒤쫓는 꼴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거리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저축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이제 가장 위험한 미신이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이 잔인한 게임의 규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아이스크림을 뜨거운 손바닥 위에 오래 올려두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 없어지기 전에 얼른 녹지 않는 단단한 물건으로 바꿔버리죠. 누군가는 건물을 사고 누군가는 세계 1등 기업의 주식을 삽니다. 물가가 오르면 건물의 가치도 오르고 주식의 가격도 함께 오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자산의 가격표를 높여서 강력한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성실한 저축가의 주머니를 털어 자산을 가진 사람의 금고를 채워주는 거대한 부의 재분배 장치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숫자에 속지 마세요. 그 숫자가 그대로라면 당신의 삶은 사실 매일 깎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성실함의 정의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아끼고 모으는 것만으로는 내 가족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손 위에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단단한 얼음으로 바꿀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평생 김밥 가격표 앞에서 망설이는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은 안전한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나요? 그 차이를 아는 것에서부터 진짜 공부는 시작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수억 원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진 않으셨나요? 전 세계 자산의 80%를 상위 1%가 독점하고 있다는 통계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아니라 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부자들의 금고는 더 높이 쌓이고 여러분의 주머니는 더 얇아지는가 하는 그 잔인한 메커니즘입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운이 좋거나 정보가 빨라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칠 때 어디에 올라타야 하는지 그 생존 법칙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현금을 손 위에서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에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이 녹아가는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들은 아이스크림이 형체를 잃기 전에 얼른 냉동고를 삽니다. 여기서 냉동고는 바로 주식, 부동산, 금과 같은 실물 자산입니다. 냉동고는 전기가 필요하고 관리비도 들지만 일단 그 안에 아이스크림을 넣어두면 더 이상 녹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냉동고 자체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세상에 돈이 흔해져서 김밥값이 오르면 김밥을 만드는 가게의 가치와 그 가게가 새 들어있는 건물의 가치도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물가 상승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부자들은 이 냉동고를 내 돈으로만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은행에서 아이스크림을 빌려옵니다. 지금 빌린 아이스크림 100개는 아주 크고 단단하죠. 하지만 10년 뒤에 갚아야 할 아이스크림 100개는 이미 절반 이상 녹아버린 작은 덩어리일 겁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내가 갚아야 할 빚의 실질적인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결국 부자들은 가치가 떨어질 현금을 빌려 가치가 올라갈 실물 자산을 선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 돈으로 자산을 산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빚이 줄어드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의 불평등을 만드는 가장 거대한 엔진입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저축만 하며 현금을 쥐고 있을 때 그 현금은 보이지 않는 통로를 통해 자산가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비싸진 김밥값을 지불할 때 그 돈은 원재료 주인과 건물주, 그리고 기업 대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의 노동 가치를 빼서 부자의 자산 가치로 옮겨주는 보이지 않는 부의 강탈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남의 냉동고를 채워주기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큰 건물을 사거나 주식 천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 손 안에 아이스크림이 녹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냉동고에 옮겨 담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절대 여러분의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고 물가가 오르는 속도는 여러분의 월급 인상분보다 언제나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현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경제적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저축의 시대가 아니라 자산 전환의 시대입니다. 이 흐름을 타지 못하면 내일의 당신은 오늘보다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가 숨기고 있는 가장 차갑고도 명확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남들이 열광할 때 같이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내 자산이 증식하는 속도를 어떻게 앞지르게 할 것인지 그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경제 안경을 통해 그 구조를 하나씩 파헤쳐 가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덧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이 아닌 단단한 냉동고를 소유한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남의 배를 불려주는 소비자가 될 것인지 내 자산을 지키는 주인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입니까? 하지만 그때 김밥 한 줄을 사려는데 가격표에 10,000원이 적혀 있다면 당신은 부자가 된 걸까요? 아니면 더 가난해진 걸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했지만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엔진에 당신의 소중한 노동력을 고스란히 상납한 셈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매일 도둑 맞는 1,500원은 10년 뒤 도둑 맞는 수억 원이 되어 당신의 뒤통수를 칠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잔인한 흐름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후는 다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막대기만 손에 쥔 채 허망해질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금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현금은 금고에 고이 모셔두는 보관용이 아닙니다.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단단한 무언가로 교환하기 위한 전환 수단일 뿐입니다. 은행 예금의 안전함이라는 달콤한 유혹에서 이제는 제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안전함은 사실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실시간으로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덫입니다. 당장 수십억 원짜리 빌딩을 살 수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주식을 단 한 주라도 소유하거나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에 눈을 돌리십시오.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좋습니다. 내 자산이 물가라는 거센 파도보다 높게 솟아오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둑을 쌓기 시작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즉 빚에 대한 막연한 공포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현명하게 활용한 빚은 오히려 부의 사다리가 되어줍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내가 갚아야 할 원금의 실질적인 무게도 함께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분별한 투기는 독이 되지만 자산 가치가 우상향하는 길목에 적절한 대출을 얻는 것은 내 아이스크림을 냉동고로 옮기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자본주의는 지독하리만큼 냉정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이들의 주머니를 털어 시스템을 이해하고 미리 선점한 이들에게 보상합니다. 이 냉혹한 규칙을 비난하며 주저앉아 있을 시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결국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화폐라는 함정에서 탈출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쓴 경제 안경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불안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김밥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며
한숨 쉬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가격표 뒤에 숨은 거대한 부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그 흐름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을 아이스크림 막대기만 진 사람이 아닌 거대한 냉동고를 소유한 승자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더 이상 허무하게 녹지 않도록 경제 안경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선명한 시야를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불꽃이 되었다면 그 불꽃을 절대 꺼뜨리지 말고 당장 작은 것부터 실행으로 옮겨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여러분은 오늘보다 더 단단하고 안전한 자산의 주인이 되어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를 선명하게 비춰드리는 경제 안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날카롭고 유익한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